농가관리팀장 정수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2024년 분야별 농정시책 설명, 유관기관 현황 공유, 시군 건의 과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경상북도 농정시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자성 한국농축산식품유통공사 대구 경북지역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건도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농업정책과장님입니다. 박창국 식품유통과장님입니다. 정주호 친환경농업과장님입니다. 복정석 축산정책과장님입니다. 김철순 동물방역과장님입니다. 이어서 시군 농정부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이상범 농업정책과장님입니다. 경주시 고영달 농업정책과장님입니다. 김천시 김영택 농업정책과장님입니다. 안동시 전종호 농업과장님입니다. 영주시 김덕조 농업정책과장님입니다. 연천시 이남용 농업정책과장님입니다. 상주시 박주롱 농정기획팀장님입니다. 공명시 구자균 유통축산과장님입니다. 경산시 신일범 농정유통과장님입니다. 의성군 유동우 농업정책과장님입니다. 청송군 이종서 농정과장님입니다. 영양군 남한진 농업축산과장님입니다. 영덕군 김기동 농업정책과장님입니다. 청도군 김덕곤 농업정책과장님입니다. 고령군 장민석 원예특작팀장님입니다. 성주군 이강수 농정기획팀장님입니다. 칠곡군 이수윤 농업정책과장님입니다. 예천군 권영준 농정과장님입니다. 봉화군 신종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입니다. 울진군 장세석 농정과장님입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하나, 둘. 우리 저 보시고 많이 웃으면서 제가 하나, 둘, 셋, 파이팅! 다음은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먼저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명절 쉬고 바쁘실 텐데 우리 시군의 소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또 여러 우리 직원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오늘 바쁘실 텐데 우리 농수유통공사 또 우리 부자성 본부장님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농가는 우리
지원의 김건우 팀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 김홍산 본부장님은 아마 이쪽 오셨는데 지사님하고 잠깐 면담이 있어서 이쪽 뒤에 합류를 할 것 같습니다. 요간 기간 그리고 또 시군 그리고 또 도하고 지난해 이맘때 또 한 자리를 같이 하고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봄철에 냉해, 저온 피해부터 또 우박도 봄에도 많이 왔고 또 여름에도 왔고 늦 가을까지 10월까지 우박 피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지난해는 집중호우가 수차례 있었고 일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농업을 또 종사하는 모든 분들 또 지원하는 행정기관 또 유관기관 모두가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가격 지금 같은 경우는 사과 같은 경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과는 또 연결이 되지 않고 또 그분들은 또 그분대로 여러 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지난해 열심히 해주셔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나마 또 풍년이라는 어떤 풍년을 달성할 수 있었고 또 여러 수출 실적도 그 어느 해보다도 새로운 역사를 또 썼습니다. 지난해 9억 3천만 불,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이라는 큰 많은 물량을 수출을 달성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특산분야도 지난해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난데없는 럼스킨 병이 또 발생했고 또 지난 19년도 이후에 우리 지역은 그나마 청정지역으로 있었습니다만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지난 1월에 발생을 했고 또 AI도 지난 1월에 또 의성에 또 발생해서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또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공연도 이루고 잘 선방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자리를 조금 자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시군에서 우리 실적 자료를 보고 또 건의도 많이 해줬습니다. 건의했는데 보니까 다 나름의 또 이유도 있었고 또 타당한 논리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런 자리들을 조금 자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소통하고 원래 개선이 안 되면은 내년도 예산 편성 그리고 예산 지침을 만들 때 수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는 또 유관기관도 같이 와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 또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 같이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하반기에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그런 기회 속에서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또 사업 지침에 많은 변화들이 또 건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어서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귀하게 모인 자리입니다. 많은 좋은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또 우리 도에서는 또 그걸 참고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시군별로도 좋은 그런 우수 사례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시군의 과장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 것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전보다는 시군 간의 그런 교류가 활발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둘러보면은 훨씬 더 우리보다 더 나은 또 시책을 펼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우리가 답습을 하고 우리가 반영한다면은 쉽게 신규 시책도 만들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시군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자성 한국농수산식품동공사 대구 경북지역 본부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지역 본부에 작년 7월로 이제 부임받아서 AT 지역 본부장으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제 원래 고향은 원래 대구고 여기 경북도는 우리 국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선대 우리 아버님 공무원 생활을 경북도에서 하셨기 때문에 여기 올 때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뒤에 계신 그 사진을 봐도 우리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얘기하셨던 동사진이 그 사진도 있고 해서 하여튼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에 좋은 시간에 우리 한국농산식품동공사 대구 경북지역 본부장이 이렇게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국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AT는 농식품 유통사업도 하고 수급사업도 하고 그리고 수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수술 부분은 제가 이제 수출사업을 오래 했지만 해외에 나가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 식품 K푸드에 대한 위상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 식품산업, 농수산식품산업이 앞으로 정말 비전이 있고 그냥 단순히 이제 지원해야 되는 사업, 이제 농민들에게 지원 사업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좀 효자 산업으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최근 들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군에서 오신 우리 과장님들 우리 AT 사업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AT 사업하고 협력을 할 그런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서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북농정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은 농수산유통부 과장님들께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대식입니다. 먼저 부서별 농정 현안 설명에 앞서서 2024년도 농정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책 여건 및 농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흐름 속에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농업소득 2배로 경북 농업 대전환의 확산을 가속화하여 농업인에게는 경영 안정과 복지 증진을, 농업에는 첨단화, 농식품 유통 혁신을,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잘 사는 농업인, 미래를 여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시군과 항상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중점 추진 전략입니다. 2024년은 경북 농업 대전환을 확산하는 해입니다. 공동 영농 모델을
조기에 확산하고 1시군 1특화 분목 구성으로 사각지역 없는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도기술 보편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희망농촌을 구현하고 유통혁신과 수출 기반 노선으로 농식품의 세계화를 선도하며 첨단 농업을 가속화하는 등 분야별 중점 추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현안 사항으로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실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혁신농업타운 추진, 경북농민수당,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농업타운 추진입니다. 농업 대전환에 대한 핵심 시책 사업으로 지난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문경지구의 공동 영동형 모델을 신속 확산 및 전 시군이 함께하는 대전환을 위해 금년도에는 특화 품목형을 추가하여 전 시군이 함께하는 대전환을 가속하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개소로 공동 영동형이 5개소, 특화 품목형이 2개소, 현재 예비 사업자 5개소를 선정 컨설팅 중에 있으며 2개소는 시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10억 원이며 공동 영농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 영농형과 특화 품목형에 대한 지원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공동 영농 확산의 가속화를 위해서 초기 진입은 전력별 경영체 등 국비 사업으로 준비된 마을을 중심으로 시설 장비와 사업 다각화 등 고도화를 통해서 고소득 이모작 장목 전환과 영농 구조 확대를 통한 혁신타운으로의 선순환을 진행하겠습니다. 사각 지역 없는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 요소 발굴을 통해서 소외 시군이 없도록 대전환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도기술 보편화를 통하여 농가 소득을 견인하고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협조 사항입니다. 대전환의 조속한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발굴에 시군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조 경북 농민수당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한 농민수당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은 2월 19일까지이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3월 15일까지 금년도 상반기분에 대해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3만 1,000호에 1,382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도내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한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지급 금액이나 지급 방법, 시기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개편 사항입니다. 제외동법법에 따라서 국내 거주 신고자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 해서 도내 거주, 거소 및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거주하며 연적 타 시도 시군구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경영주에 대해서도 직불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시군 협조사항입니다. 가급적 경상북도 모이스 앱을 통한 원수득 서비스가 가능한 농민수당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길 바라며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시군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상품권 발행과 농민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지난해 이상 저온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중간부에 보시는 것과 같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및 지급 실적에서 보듯이 농가 경영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 2,04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게 되면 금년도의 총 소요액은 3,003억 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은 2,045억이 확보되어 추경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1월 29일부터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을 시작을 해서 품목별 시기에 맞춰서 현재 가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시기에 맞춰서 별도 신청해야 하므로 그 시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가입 품목은 지난해 52종에서 10개 품목이 늘어난 62종이며 주요 개편사항으로 지난해 저희들 도에서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신규 도입 품목과 지역 확대 품목이 10개가 확대돼서 62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과수 4종,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에 적과전 기본 보장률이 50에서 70% 상향돼서 우리 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군의 협조사항입니다. 부침 14쪽에 명시된 품목별 기한 내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가입률 제고를 위한 농가 후보의 적극적인 독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조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호국 확산에 따라서 각종 사고의 증가와 재해 등 피해에 대비한 예방적 보험의 필요성과 신속한 재해의 회복과 손실 보상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신규로 농기계 종합보험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도내 농기계 보유대선은 약 23만 대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그 중에 경운기가 약 11만 7천 대 가까이가 됩니다. 금년도의 사업량은 약 지난해 가입 14,000대보다 3,000대가 증가한 17,000대로 사업비는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보험료의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자부담은 30%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NH 농협손해보험에서 사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 12종을 보유한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이나 또는 농업도민이 되겠습니다. 상품 구성은 농기계 손해와 자기 신체 사고, 대인 배상, 대물 보상과 특약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 기종 12종과 평균 보험료에 대해서도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시군에서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 만큼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농가의 홍보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입니다. 창농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농지 문제인데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50% 지원을 통해서 경영 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00헥타르 550여 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 497명 692헥타르에 대해서는 8억 9,900만 원이 교부가 완료되었으며 도 6호 사업비 1억 100만 원에 대해서는 2월 23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 중에 있사오니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이나 사업 내용, 지원 한도, 기간, 추진 절차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시군에서는 청년 농업인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심의를 기울여 주시고
농어촌공사에서는 2024년도 농지 임대차 신규 계약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식품 농가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먹거리 계획, 그리고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농식품 유통 취향농가 판로 확대 지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지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가 기업의 상생 능력 활성화,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합동평가 지표입니다.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 실적. 여기는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률이 60점, 먹거리 지수 B등급 이상이 40점, 총 100점에서 목표치는 75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절대평가로서 75점을 달성하면 되고 상대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20 중간에 자료에 보면 23년도 실적, 24년 평가 결과를 보면 시군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률 의도가 6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 먹거리 지수 B등급 이상 비율 1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5점 성과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자 이제 24년 실적을 25년에 평가받을 때는 최소 5개 시군 이상이 신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먹거리 지수 B등급이 1개 시군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23년 예를 들면 의성군이 B등급 이상 1개소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야 75점을 달성하는데 굳이 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5개 시군이 아니라 더 많은 시군이 B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협조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 먹거리 자체 계획 조기 수립이라는 게 시장 군수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미수립 시군 8개 시군이 있는데 이 시군에서는 좀 협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B등급 이상 비율 제고를 위해서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의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AT에서 의견 조회도 있고 계획 발표, 그리고 6월 말경에 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가 있는데 자료 제출에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조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입니다. 23년까지 이제 수출료가 지급이 되고 24년부터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고민 끝에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에 농가의 노력을 보상해주자 해서 4.1번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해서 지원 근거는 WTO 농업협정상 허용보조에 해당되는 안전규제 준수 및 수출업체 교육비용 및 생산농가 소득 보존으로 근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품목은 58개 품목. 작년하고 달라진 거는 이제 수산물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48억 6,700만 원, 도비 30%, 시군비 70%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협조사항은 수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좀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 시 증빙 서류 적격 요구 확인 등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운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구 경북농자원 토에 4월에서 12월까지 토일 운영을 한 연 7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한 100여 농가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좀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평균 한 70 농가 정도 참여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매출이 12억 4,600에서 지난해 35억 2천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농가들을 신청을 시군청에 2월 27일까지 농가들이 시군청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은 품목의 적정성, 자가 생산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하고, 올해는 또 특히 신규 입점 농가를 좀 우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입점 농가 발굴 및 신청 확대 부분에 시군의 우리 공수자께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식품 유통 취약 농가 판로 확대 지원입니다. 말 그대로 농산물 취약 농가의 농산물 판매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소농, 2헥타이아 소농,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농, 또 2헥타이아 이상 여성농 해서 30농가 또는 소규모 5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 마을에 유통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또 온라인, 사이소라든지 네이버, 그리고 상품화 지원, 또 운영 지원, 또 관리자 수당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운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27억에서 지난해에는 50억까지 이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농가 모집 및 선정 이 부분은 아직 공모는 시달이 안 됐지만은 한 2, 3월경에 공모이 시달되고 선정 절차에 돌입하면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시군에 또 농가에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지원입니다. APC 아시다시피 농협조직, 농업법인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또 원예산업발전계획 등을 수립한 지자체 및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해당되고요. 신규는 25에서 80억 원, 보완은 5에서 80억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을 보면 원래 1년차가 5개소고 지난해부터 2년차 사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2년차가 2개소입니다. 원래 예를 들면 5개소 같으면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김천의 거점 APC 빼고 일반 APC만. 그래서 저희들 협조사항입니다. 24년 사업은 인허가 완료 등 사업 추진 좀 속히 철저히 해주시고요. 25년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자 발굴 등 공모에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하단에 예비 신청이 2월 23일까지고 본사업 신청이 7월 26일까지고 이렇게 계속 8, 9, 내년 1월까지 사업 확정까지 사업 순기에 따라서 많은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지난해 이철우 도지사님 농식품 가공 산업에 적극 투자하라고 해서 우리 김준호 국장님하고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사업비도 많이 확보하고요. 기존 사업비 한도가 30억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40억 원까지 좀 한도를 높였습니다. 올해 계획은 12개소에 74억 9,300만 원, 대규모, 소규모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뒀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군의 협조사항입니다. 2022년, 23년도 선정 2월 사업은 조기 완료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밑에 포항, 이렇게 안동, 영주, 울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조기 완료를 해주시고 24년도 올해 사업자 자부담 확보, 적기 마무리를 위한 인허가 등의 사업 추진에 절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 시에 보금 정산은 물론 투기, 등기 등 중요 재산의 관리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기업의 국산 원료 사용을 촉진하고 기업 경영 노하우를 현장과 공유하고 또 농업과 기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달라진 게 자부담이 지난해까지는 50%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20%로 자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7억 5천만 원, 사업량은 23개소 정도입니다. 지원 한도는 개소당에 지난해는 농업, 현장과 기업의 자금이 2,500, 5천 이렇게 정해져 있었으나 올해는 통일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협조하신 사항은
가공용 농산물 계약 재배하는 생산자 단체 및 중소식품 외식기업을 대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농업계약과 기업 간 연계를 통한 농산업 상생발전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단체 및 식품기업을 독려해주고 또 특히 우수 사례를 좀 적극 발굴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입니다. 지난해 보면 구미코에서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참여가 불과 122개 정도 부수 정도 참가량이 한 9,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직 장소는 미정으로 장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14, 15, 16, 3일간 정도로 150여 개의 농식품 업체 그리고 시군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은 큰 방향은 전시관과 또 부대 행사, 온라인 행사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군 협조사항입니다. 6월이니까 시군 예산 확보, 지금 3월에 추경 얘기도 있고 하니까 시군 예산 확보, 또 시군 자체적으로 기본 부스 외에 이벤트 등 부대 행사를 할 수 있는 또 이런 비용하고 또 쿠폰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좀 사은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또 지역 내 관련 기업체, 농업인 단체, 학교 등 사전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한농업과 정조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택배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 일정 내용은 시군 택배비 실거래 단가를 조사하여 저희들 택배비 지급 기준을 건당 8,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하여 사업량을 23년 9만 건에서 24년도에는 14만 4천 건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 여부 확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금 청구 시 친환경 인증 여부 및 유효기간을 알 수 있는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식량 작업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 적정 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세 가지의 추진 대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전략작물 직불제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이라고 하면은 밀, 콩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살용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돈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합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두류와 가루쌀의 경우 헥타당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헥타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옥수수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대상 작물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헥타당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콩만 해당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콩뿐만 아니라 팥, 녹두, 완두, 잠두까지 전략작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논타작물 재배로 그 자체 사업으로서 대상 농지는 지난해 재배를 하고 올해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입니다. 대상 작물은 두류, 옥수수, 참깨 등과 같은 일반 작물, 하계, 조사료, 다년생 작물도 헥타당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전략 작물 직불금 지급 요건 충족 시에는 중국 지원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벼재배 면적 조정 감축 협약으로 작년에 벼를 재배한 논에 24년도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게한 농지, 전략 작물 직불금 또는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나 법인을 대상으로 조국 40kg 기준 공공비축비를 배정하는데 일반 작물은 헥타당 300포대, 두류는 150포대, 하계 조사료는 300포대를 배정합니다. 올해 대재배 면적 감축은 전국 26,000헥타인데 우리 도의 경우는 2,560헥타입니다. 협조사항에 보시면은 시군별로 벼재배 면적 감축 면적이 있는데 2월과 3월에 관내 농가에 집중 공고를 실시하셔서 감축 면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31페이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육 컨설팅 사업은 개소당 3천만 원 미만으로 총 5회까지 지원 가능하고
재배기술과 작부체계 개선, 생산비 절감 등 현선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개수당 1억에서 5억 원 미만으로 총 3회까지 지원 가능하고 트랙터와 파종기, 검종 콤바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사업 다각화 사업은 개수당 5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총 2회까지 지원 가능하고 콩 선별 라인, 저온 저장고, 제조 포장시설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3월 말까지 사업 대상자가 시군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사업 대상자를 시군에서 사전에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2페이지 생산과 유통구조 대전환을 통한 사과 산업의 변신입니다. 경북형 미래사과원이 다축형 사과 재배 조성 사업으로 24년도에 사업비는 53억 원이고 사업량은 45헥타입니다. 다축형 사과원의 특징은 기존 사과 재배보다 저비용 다수화구로 생산성이 3배 정대되고 수고가 낮아 태풍과 서리 등의 30% 정도 기상재해를 줄일 수 있고 노동력 또한 절감할 수 있어 우리 도에서는 26년까지 300헥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도와 사과 주산지 시군, 대구 경북 등급 농협과 함께 협력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생산비 절감과 사과 신선도 유지 등 꼭지 무절단의 장점을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에게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 대체가죽 품목 육성 지원 사업은 24년부터는 기존의 FTA 대형 대체가죽 명품화 지원과 아열대 작물 전문단지 조성 사업을 통합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망고, 키, 바나나 등 14종의 아열대 작물이고 사업 내용은 내재형 시설하우스 신규설 침입 개보수, 간수 감비 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등이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주시고 만약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업비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4페이지 딸기 산업 발전을 위한 베리굿 프로젝트로서 6개 분야 15개 가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품종과 우량묘 딸기, 우량묘 농가보고, 종묘 생산 및 보급체계 구축, 시설 현대화 촉진, 농업인 교육체계 구축, 전략적 홍보 마케팅, 수출 시장을 확대하여 우리도의 딸기 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3일 날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산업 발전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관내 딸기 농가와 관계자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스마트팜 기반 구축 및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ICT 융복과 첨단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수 분야 스마트 지원 사업의 신청은 3월에서 4월이고 시설의뢰 ICT 시설 보급 사업 신청은 6월에서 7월입니다. 또한 공모사업인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과 스마트 은혜단지 기반 조성 공모 시기는 3월에서 6월입니다. 시군에서는 공모사업은 사업 대상자와 단지를 발굴해 주시고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벼가공시설 현대화 건조저장시설,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품질 좋은 쌀 생산 및 수확기에 뇌기능 확충, 미세먼지 절감 등을 위한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군 협조사항으로서는 각 사업별로 사업 대상 요건에 맞는 RPC 등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4월 말까지 도에 추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농업과 시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과 농촌하겠다는 농촌 인력 지원 사업, 농식품품 공모 사업, 재래조 수지 사진 방용 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농촌 인력 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5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인력 수급 추진하기로는 필요 인력이 445만 명인데 농가 자체 학교가 351만 6천 명으로 공적인 부분에서 93만 4천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국인 인력 수급 활성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 공급 서비스 확대 및 운영 활성화로 24년도 47개소에서 24년도 중개센터 33개소, 지원센터 17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농상생 도시적 연계 강화 및 인력 수급, 임금 동향 상식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농협 등 원견조 및 대학생 농촌력 지원해서 참여형 농촌 일선 돕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인력 도입 및 지원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확대로 24년도 상반기에 20개 시군에서 8,873명을 배정받았습니다. 또 공공형 계절 근로 확대 시행으로 7개 시군 11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농가 지원으로 탄력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절 작물 인력 부족 시에 있는 시군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 자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해서 임금 동향이라든지 수급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인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필리핀 계절 근로자 송출 유예 장기화에 대비해서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출 국가 다변화 및 결혼 임대가족 초청 방식을 확대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기 인력 수급 상황 파악 및 대응 및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공무원 선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25년도 공모 사업의 대응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5개 시군이 근로자 기숙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22년도 역량은 원래 김천, 봉화, 문경, 고령 4군데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식품부 공모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시군 간 농촌 협약 체결로 패키지 사업을 지원하는 농촌 협약과 농촌의 남개발, 예시설 및 농촌 지역 특성에 맞게 농촌 공간을 설계하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또한 기농기촌 농촌 청년 가구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농촌 정책을 지원하는 청년 봉자리 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먼저 농촌 협약입니다. 농촌 협약은 최대 43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생활 거점 조성 등입니다. 8개 시군이 원래 공모 중인데 기존에 13개 시군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래는 전국 20개 선정할 예정인데 타 시도 포기 시에는 저희들 도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에서는 신청 시군 전부 농식품에 추천할 예정이니까 시군에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공간정비 사업입니다. 최대 180억으로 24년 30개 공모 예정입니다. 31년까지 전국 매년 40개소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최대 90억원 지원입니다. 21년 상주시 시군 사업 지원은 진행되어 있습니다. 원래 24년도 지금 고령 청도가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농촌 협약 준비 시는 농촌 공간 재개발법 적용 원래 3월 29일 선정될 수 있게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5년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서 기본계획, 시행계획, 승인 후에 협약을 신청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청년 보건자리 사업 등 24년, 25년 농식품 공부에 준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대비 저수지 사진 방류시설 설치 사업. 아시다시피 시흥관리 저수지는 자연 원루식으로 물렁이로 되어 있어 사전 방류시설이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수지 현황을 보시면 시흥관리 저수지가 4,351개에서 87%입니다. 그 중에서도 50년 이상 된 게 노저수지가 3,615개에서 한 9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신규 사업에서
저수 용량 20만 톤 이상 되는 저수지 하루 지역 주민 거주 저수지에 대해서 사전 방류시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년 5개씩이고요. 사비는 10억입니다. 총 14개소에 대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군 국회사입니다. 사전 방류시설 설치에 관해서 신규 사업은 오전에 프로젝트 매결해서 홍수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체 붕괴 시 하류 예상 피해가 큰 시설부터 사전 방류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합니다. 그리고 전체 저수지에 대해서는 홍수기의 수위 관리를 통하여 저류 공간을 확보하는 등 사전 재해 대비에 반영해 주시고 20만 톤 이상 저수지에 대해서는 비상 대처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훈련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기별 안전점검 및 등기 안전 진단을 실시하시고 이상이 있을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급 이하 저수지의 우선 개보사 저수지 용도 폐지를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원래는 재해가 없도록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축산 정책과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발표 순서는 45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한우 수급 동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한우 사육 두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도축 두수 또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년 3분기에 전국 한 36만 360만 도 정도로 정점을 찍다가 지금 일부 감소세이나 아직도 공급 과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축 두수를 살펴보면은 23년도에 9만 3천 도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축 두수 증가에 따라서 큰 소 600kg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거래 가격을 살펴보면 646만 천 원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평균입니다. 생산비가 한 775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100만 원 이상 아웃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송아지 또한 생산비에 못 미치는 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북도에서는 한우 수거 관리를 위해서 22년, 23년부터 미리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위경사무 조기 출하 장려금을 당 50만 원씩 지원해서 위경사무를 조기 출하하는 데 대한 어떤 것이 조정에 활용하고 있고 또 24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송아지 생산 조절을 위해서 난소결찰, 적출비를 도당 10만 원 정도 해서 한 7,700여 루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한 한우 유전 능력 분석을 해서 우량 한우 선발 및 전용 요구 도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쌀리 제조비 사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 협조 사항으로는 상반기 대비 이제 전국 우리 노가 이제 가축 두수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시군에서는 그 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작년 23년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 일부 시군에서 그 융자금으로 입식 지원금을 지원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어차피 수급 조절이 중요하니까 그걸 좀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8쪽 양봉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양봉은 저희 도가 전국에서 제일 건수가 많습니다. 50만 6천 군으로 전국 한 2,500만 군 중에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은 국비 2종, 발굴 퇴치 장비, 우수 위안부 보급을 비롯해서 자체 사업 8종, 한 10종에 73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사 방지를 위해서 꿀벌 면역 정강제를 지원하고요. 공군 정식을 위해서 우수 위안부 인공강대 지원, 정부 보급종 위안부 지원 등 품종 개량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조사항으로는 동계 응애 등 질병 예방 및 동계 사용 관리에 적절히 해주시고 우수 위안부 보급 사업은 아직까지 국비 사업인데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서 국비 세부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시군에 내려드릴 테니까 그때 사업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9쪽 조타 생산 증대 기준입니다. 사육 두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지금 이제 조타로 생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오히려
벼 재배 면적이 감소함으로 해서 볏짚 생산이 줄어드는 게 주요 원인으로 보는데, 사실 저희 로 같은 경우는 그 23년 보자체 생산이 작업률이 한 47%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조사로 작업률 정도에 채점을 해주시고, 사실 생산비, 소작농가 생산비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사료비입니다. 배합사료비는 사실 배합사료 가격이 계속 비싸짐에 따라서 줄일 수는 없지만은 조사료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농가가 사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료 준비에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저희도 조사료 부분에 전국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0억을 투자해서 사료전물 재배라든지 경제 기계 장비, 쌀리지 제조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협조사항으로는 조사료 전문단지, 가공유통시설 국비 공모 사업에 적극 응해 주셔갖고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 아까 친환경 농가에서 말씀하셨듯이 전략작물 직급사업은 논하계 조사료 신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년에 하계 조사료 재배 면적이 한 574헥타였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한 800헥타까지 하계 조사료 생산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유의지 활용해서 사료작물 재배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사환기구 악취저감시설입니다. 2022년 촉산법 개정을 해서 본사 악취 저감시설 및 장비를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돼지 사육농가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악취 문제입니다. 악취 문제가 지금 현재도 지금 몇 개 시군에서 악취 문제가 고질적인 악취 문제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악취 민원이 2019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간 한 200% 가까이 증가해가지고 악취 민원이 맨 1년에 환경과 기준으로 하면 한 1,500건 이상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19개소에서 4개 시군에 영천, 안동, 고령, 성주 4개 시군에 본사 환기구 악취 저감 시설이라든지 바이오 커튼, 음용수 처리기 등 또 4개 시군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대해서도 여기 관심을 좀 가지고 협조 사항을 보시면은 악취 고질 민원 17개 시군 한 100여 호가 있습니다. 이 100여 호에 대해서는 악취 저감 시설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분기관 농촌 에너지 전환 사업입니다. 이것은 축분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원래 4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개소가 되어 있는데 1개소는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도표를 보시면 연료량에 따라서 1메가와트에서 4억 5천, 2메가와트는 6억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일러가 설치가 되는데요. 나머지 3개소는 아직까지 선정이 덜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유료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수요처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조 학생 청마 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인재 청마 인구 창출을 위해서 초중고생 청소년 대상으로 일반 청마 사회 공익 청마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포항시 등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요. 공공승마장 3개소, 민간승마장 50개소 등에서 학생 체험 승마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일반 승마하고 생활 승마는 10회에 32만원 지원하고요. 재활 승마는 42만원 지원합니다. 재활 승마는 장애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시군 협조상으로는 시군에서 학생 승마 시험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정작 겨울 연말이 되면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억 7천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날 다음에 예산 확보가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에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 승마장 내 안전 요원을 배치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 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동물농협과 검역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관원님 대부분 일반 농업 쪽 계셔서 저희들 그냥 약간 동력 어떻게 보면 낯설 수도 있는데요. 6가지 정도 저희들 이렇게 외워봤습니다. 처음에 보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다음에 소 럼피스킨,
제어, 축산물 해석, 그런 동물 보호 관련 검정 사무, 그다음에 동물 생명을 향상하는 협조사항인데요. 1, 2, 3번이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아니면 뭐 소름피스키나 프로젝트 같은 이런 뉴스나 아니면 뭐 옆에 바에서 하신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먼저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저희들이 19년 이후로 계속 강원도 쪽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경북 북부 지역입니다. 그죠? 이 지역에 야생에서 계속 발생을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작년까지 한 3년 동안 잘 방어를 했는데 모두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쉽게도 지난 1월에 영덕에서 농장에서 발생했고요. 야생 멧돼지도 보면 현재 저희 도는 13개 시군에 592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의 거의 한 60, 70%를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저희들 목표는 야생에서 양돈 농가 쪽으로 차단 방역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로 보시면 저희들이 그동안 한 거는 뭐 거의 분기별로 멧돼지 기피제나 소독약품 그리고 이제 그 환경부서하고 야생 멧돼지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중 포획이라든지 전수 검사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협조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농장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 보면 주사항이 결국은 이제 기본 방역 수치 미준수가 많거든요. 주 원인이. 그래서 농장의 기본 방역 수치 준수나 조기 신고에 대한 홍보나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래 멧돼지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열병 발생했는 인근 농가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 소독 차량을 고정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3개 시군 중에서 보면 뭐 저희들 현재 한 7개 시군이 이렇게 이제 고정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아직도 배치가 안 된 데도 있고 있는데 돌아가시면 가능하면 최대한 좀 빨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그러니까 발생했는 인근 지역에 있는 방역대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 농가를 진입하는 도로에 그러니까 소독 차량을 고정으로 좀 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소름피스키인데요. 이 병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19일 날 충남 서산에서 사상 우리나라 처음입니다. 발생해서 107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 도내에도 끝까지 잘 먹다가 마지막에 김천하고 예천에서 아쉽게도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정부 정책은 결국은 이제 백신 정책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더해서 4차원 정책을 하는데 4차원 정책이 예전처럼 이렇게 전투수가 아니고 일종의 핀셋입니다. 선별적 4차원 합니다. 시범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김천이나 예천에서 최초로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선별적 4차원에서 성공을 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앞으로 올림피스킨 같은 경우는 전투수보다는 걸렸는 항체 역학을 얻는다든 한생견 개체나 아니면 임상 증상이 나오는 개체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4차원 하는 정책을 갈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 금년부터 이제 전국 모든 한유구하고 젖소 대상으로 연 1회 백신을 접종하게 돼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백신 항체가 제대로 형성이 됐는지 농장에서 제대로 접종을 하셨는지를 모니터링을 한 2차례에 걸쳐서 할 겁니다. 이때 이제 저희들이 보시면 우리 검역본부나 시험소에서 시도 채취나 이렇게 할 때 관련 농가들이 적극 협조를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7쪽입니다. 구제역 방역인데요. 저희들 논문은 사실 이 6가지 다 정부 합동평가 지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면 우리 도가 정부 합동평가에 아무래도 좀 성적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구제역 같은 경우는 93.1% 목표는 90인데요. 달성을 해서
작년에는 저희들 문제가 없었는데요. 의외로 이 구제역 항체 효과가 잘 안 나옵니다. 백신에 따라서 틀리고 여러분도 똑같지만 백신을 이렇게 예방소 맞으면 다 항체가 생기는 일이 않습니까? 미약하게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항체 검사에 대한 부분을 수시나 보강 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시군 우리 농가들한테 그다음에 관련 단체에 우리가 협조나 홍보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 금년 저희들 이 접종을 조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체 효과를 조금 더 높이려고 도사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 50두에서 100두까지 염소는 300두 이상 사육 농가에 대해서 주당 5,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특이사항은 염소 같은 경우는 포획비도 지원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열어봤고요.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군에서 보면 항체 미흡 농가들은 이제 행정처분이 사실은 조금 미약합니다. 잘 안 하시죠, 그죠? 민선이 되고 그래서 눈치를 보시는데 좀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해 주실 방법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축산물 해석 컨설팅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해오던데요. 이 사업도 여전히 이제 합동 평가 정량시켜줬고요.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작년에도 무사히 목표를 달성했고요. 근데 현재 이제 보면 지금 뭐 저희들이 이렇게 명시해놨지만 미다른성 시군이 제가 뭐 이렇게 지칭을 하는 가지고 4개의 시군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금년에는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도록 돌아가시면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 보면 이제 농가에서 주로 이제 우선순위가 인정을 하는 보수 사업이 이 5가지를 밑에 저희들이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도록 해놨으니까 이거 참고를 하셔서 농가 제도나 우리 사업 신청 받을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이게 동물 보호 관련된 거는 여러분도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난 2월 6일 날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현재 시군도 그렇고 저희도 이 조직이나 전담 인력이 거의 뭐 아주 미미한 실정인데요. 저희들 좀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 게 주 업무입니다. 여기 보시면 식용개 사육, 도살, 판매 금지, 그 다음에 식용개 사육 공장 신규 운영 금지, 그 다음에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이제 운영 신고서, 그 다음에 종식 이행 계획서,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업무가 계속 이렇게 시달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에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그 담당 팀이나 담당 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좀 협조나 협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농림부에서도 보면 국이 생겼는데요. 국이 신설돼서 거기서 국책 사업도 지금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일부 시군에서 보니까 지금 오셨던데 이 사업 한 400억짜리 그러니까 일종의 실정센터입니다. 실정센터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한 400억짜리가 공모가 됐는데 돌아가시면 관심 있는 시군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맹견 안전관리 방안인데요. 이것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견 같은 경우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맹견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는 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1번은 대충 아실 건데 이제 애완동물을 관심이 없거나 사육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 5가지의 품종은 맹종으로서 우리가 이제 보면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소유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홍보나 그다음에 사육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등록률입니다. 이게 뭐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이제 반려동물입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애완견이겠죠, 그죠? 작년에도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가 이제 농촌 지역이라서 그런지 마당개가 많고 이래서 전국의 평균에 미달합니다.
전국 평균이 63.3%고 저희 경북이 보면 48.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좀 더 시군이나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이런 사항인데요. 이 사업이 이제 결국은 국정과제, 그 다음에 또 저희 지산진 공약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좀 등록률이 많이 좀 상향되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고요. 등록 대상이 돼서는 그 밑에 저희들이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참고로 이번 추경 때 한번 이 등록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오신 도의원이나 사유하는 그 단체 이런 데서 건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등록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신규 사업이나 추경에 저희가 한번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관기관 주요 입니다. 현안에 앞서 소개를 못 드린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역 본부장님의 인사와 함께 현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역본부 본부장 김우상입니다. 다들 뭐 국장님 또 시군의 과장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공사는 주 사업이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 저수지를 막는다든가, 그 다음에 침수되는 굴에 요정을 설치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음수공급을 지금 저희들 생산기반 정비 사업의 축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농지은행 사업이라고 시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농업용수의 공급과 농업용수의 관리가 저희들 세 번째 주 임무이고, 네 번째 공사에서 하는 일은 농촌 종합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는 4가지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1년 예산은 70억이 부족한 6조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으로 오긴 왔습니다만 특히 도나 지역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의 협조 없이는 저희 공사가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농촌공사부터 현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경품은 2가지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농업생산 기반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을 완료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당초에는 농촌정비법에 농업생산 기반 정비 계획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 3월에 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의무사항으로 해서 법정계획으로 올려놨습니다. 10년마다 농촌정비계획, 예전에 중장기 계획이라고도 했었죠. 이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법 7조위에서 작년 6월에 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안에 요지를 들여다보면 주 내용이 쌀 수급 불균형 해소, 그 다음에 논해 타작물 재배 확대, 스마트팜 확산, 디지털화 등 농종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함으로써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공부와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 안에는 지금 현재 이상기후 때문에 설계기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묶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총 투자 규모는 20조 2,525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23년도부터 32년, 10년간 되겠으며 이 부분은 작년 초에 농림부 장관님 결재를 받고 기재부의 투명자 계획까지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용농은 현재 추진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쌀 생산 중심으로 모든 생산 기반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향후에 32년까지는 최대한 복합과 첨단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되고, 물 이용 측면에서는 현재는 경험적이며 강행적이고 공급자 위주, 즉 공급해 주는 사람들 위주의 공급이 되었습니다만
향후에는 개척과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물 안전 부분은 기후변화와 시설이 노후화된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홍수와 가뭄, 지진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 마지막 물 환경은 환경과 생태 중심을 하는 상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연성 회복 및 농업 농촌 가치 증진으로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상위 계획에 따라서 저희 공사 경북본부도 작년에 내부적으로 경북 지역본부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4조 5,922억 원이 되며 지구수로는 4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정부 재정 분권에 따라서 지방화 시대 및 미래농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특화 생산 기반 사업을 저희들이 목표로 꾸며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 고도화는 남쪽 농촌 용수개발과 농업용수 용체계 재편, 배수 개선 등이 되겠으며 이 부분은 3조 5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사업으로는 농봄용화 용수공급 체계 구축 사업, 이 사업은 예전에 저희들이 맑은물 사업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장공사라는 용어가 겹치기 때문에 농봄용화라는 이름으로 바꾸었고요. 농촌 물순환 체계 구축, 중규모 치수 능력 등이 포함되며 사업비로는 1,84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지역 특화 사업으로는 스마트팜이라든가 지표수 보관 개발, 과실 전문 생산 건지 등이 되며 사업비로는 약 한 1조 3,57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협조사항으로서는 농촌 변화에 맞는 생산 기반 전기를 현재 수립하였고 저희 공사 본부도 이와 관련된 사업을 조치해 놓은 사항이라서 경북도와 지자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공사도 경북 농민들의 생산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은행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농용 육성 및 맞춤형 농지은행 사업의 추진입니다. 농지은행 사업은 주로 4가지로 구성됩니다. 맞춤형 농지 지원, 위기 극복 지원, 노후 지원, 청년농 육성이 되며 맞춤형 농지 지원으로서는 현재 농지 매매, 공공 임대용 농지 매입, 임대 수탁이 되겠습니다. 24년 경북의 예산으로는 2,0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기 극복 사업으로는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이며 금년도 경북의 사업비로는 3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지원으로는 농지연금이 349억 원, 청년농 육성으로는 선임대 후매도 사업과 농업 스타트업 조성 사업, 비축농지 임대 사업, 스마트팜으로서 금년 예산은 경북의 161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지은행의 경북 예산은 2,912억 원이 되며 저희 공사 전체 예산은 1조 7,4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4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간단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사업이라고 금년부터 신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스마트팜 등 집단 농지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농이 그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은퇴 유도 및 청년농에게 농지 공급을 하겠다는 농업인 세대교체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이고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며 농지 조건은 현재 진흥지역 내 전답이 300평 이상, 진흥지역 밖 경지가 300평 이상에 해당되며 지급 조건은 경작이 허용되는 1000해배 미만 이외의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고령화된 농업인이 300평 미만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매각을 추진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 매각된 토지에 집단화를 이루어서 스마트팜을 만들거나 집단 비축농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헥타당 매월 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하고 있던 사업 은퇴 직불량 농지 연금보다가 헥타당 10만 원이 더 많이 주는 사업이라서 아마 이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기한은 최장 10년까지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어촌공사 경북본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77페이지 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AT가 하는 사업은 이제 수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 조절 사업이 있고 유통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세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이제 수출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2023년 경우에 국가전체적으로 우리 농산식품 수출액이 12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 뭐 성장률은 조금 미미하지만 그나마 이제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120억 불 수출은 달성이 됐고요. 특히 이제 그 경북 지역의 농수산식품 수출은 최초로 9억 불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 책자에 있는 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경북도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총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 3억 원의 비중한 3억 원의 예산을 줘서 우리가 해외 시장 개척 사업에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박람회에 수혜를 청구하고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뒷페이지에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출 관련 공고를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 내용을 보시고 시군에 있는 농산식품 수출업체들 그리고 수출을 초기에 시도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참석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농산식품 수출에 관한 물류비가 금년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하는 게 연간 한 5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500억 정도를 농산물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름을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를 받고 있고요. 기존에 물류비를 지원받았던 업체들은 신청정이라 그래가지고 신청만 하시면 물류비 받았던 금액에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30개, 30종류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물류비를 받지 않았던 업체의 경우에는 공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수출 실적을 인정받은 업체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징다오에 물류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물류센터를 통한 물류 보관, 좋은 성비, 그 다음에 원스톱 수출이라고 그래서 시험 수출, 검역, 바이어 알선, 그리고 온라인에 입점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북도와 지금 협의 중인데 경북도 예산이 금년에 지원이 되면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이라도 이렇게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24년 농산식품 정책자금 지원 추진입니다. 총 8,443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 1,063억 원의 수출 유통 자금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가 2, 3월 중으로 계속 지금 업체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인데요. 구미에 있는 냉동 김밥 수출업체 올봇이라는 데서 지금 수출 냉동김밥 수출이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업체의 경우에 자금 지원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T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있지만 법인 소유의 담보물건을 제공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금 지원이 어려우면
펀드 지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서 경북과 협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국산콩을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만 3천 톤 정도인데 경북에서는 6,444톤을 배정받았습니다. 농콩의 경우에는 우리 AP가 직접 수매를 하고 있는데 1,780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농콩을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이 쌀 농사보다 이게 농사를 짓기도 쉽고 그리고 수익도 좋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경북도의 국산콩 이 수매 물량을 하여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지역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TRQ 가공용 수입사를 이제 포항을 통해서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9천 톤을 저희가 23년도 경우에는 수입을 했고 관내 보관은 4만 4천 톤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뒷pe지에 참고사항이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전체 ATS 전체 하는 사업인데 첫 번째 자금 지원 사업은 모두 8,443억 원 정도를 이제 원래 정책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일부 자금의 경우에는 노지채소 수급 안정 자금의 경우에는 뭐 김치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저희가 사실 무이자로도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 자금 지원받은 업체들이 상당히 그 경영에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79쪽입니다. 이제 수출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이제 자금 지원이 아니고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은 우리가 원래 예산이 전년보다 또 이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1,5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T가 하는 사업 중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 사업이 약간 규모가 적은데 그래도 한 155억 원을 정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내업체에 지원할 보조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그 수출 지원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80쪽에 있으니까 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쪽을 보시면 유통 지원 사업으로서 저희가 그 지역 관내에 정례 직거래 장터라든지 또 우리 AP가 하는 사업 중에 큰 사업이 이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활성화, 지역 먹거리 확산 앞에 내용이 조금 나왔지만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산물 가격 및 유통주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국민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품목이라는 품목을 저희가 상시로 수매를 한다든지 수입을 해서 재고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저희가 양호관세 물량으로 도입된 물량에 대해서는 표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보시면 저희 대구 경북 지역의 2024년도 판매 물량은 24,947톤에 545억 원 정도를 저희가 수매라든지 그다음에 수입산 농산물을 방수를 해서 가격하는 사업을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 위탁 창고 저희가 안심에 비축 피지가 있지만 그 피지에 다 물량을 보관하기 힘들어서 민간 위탁 창고를 통해서 그 농산물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5,770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애프터 미국이라고 해서 이거는 국제 협정에 의해서 위기 시에 그 각 지역 다른 나라에 쌀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재고를 한 7,822톤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물량도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 관내에 보관료가 우리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저 중앙정부 우리 저 본사에서 물량을 많이 배정받아서 지역 관내에 보관 물량을 또 늘리고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지원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매년 설명을 하셨는데요. 올해는 지금 농가난에 지원장님이 다 안 전국에 다 안 계십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분야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특산물의 지역 농산물을 원산지 관리 품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업체에 대하여 집중 관리를 하겠는데 지금 18아치라고 신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농가원에 물어보시면 이제 대부분 원산지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제 농가원은 많이 잡는 게 목표가 아니고 유통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이라든지 구석권에 중점을 주고 있는데 18아치들이 시군을 다니면서 영세 업체들은 지금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해서 노점상이라든지 전통시장에서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22년부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유통 이력 관리 제도를 저희 농가원이 하고 있습니다.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출부터 수입되는 순간부터 어디까지 유통했는지 관리하면서 계속 차단하고 우리 지역 계신 분들이 불편을 보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비축 검사 확대 및 편의성 분야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지자시군에서 너무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늘릴 수 있겠느냐, 소규모 농가도 해야지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해마다 감사드립니다. 3번입니다. 친환경지 인증품 사후관리 및 홍보를 다각화하겠습니다. 저희가 생산 단계에 대해서 심사 과정이라든지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지만 유통 과정도 철저하게 점검하겠으며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 인증제도 인식 제도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자재 생산하고 비료, 유기농 자재, 유통 농약들도 저희 농가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위 표시라든지 가래 포장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분야에서 이제 대외적으로 부적합이 나는 농가에 대해서는 1:1 방문을 통해서 사전 예방도 하고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지뿐만 아니라 온라인 구매 시장이라든지 유통 단계, 판매 단계까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만 수출 대표 품목이 포도, 딸기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팽이버섯 등 수출국 검역 관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올해는 특히 안전성 검사가 더 많아질 거고요. 이 분야에 해당되시는 업체에서는 좀 저희한테 항의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수출 업체 수입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외 이미지와 관련해서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6번 농업경영체 등록 및 공익직불제 관리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시 이제 처벌이 좀 강화되고요. 전국에 계신 분들은 대단한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변경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만 놓치지 않으시면 법이 강화되든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직불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 직불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 농가는 혼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시군이라든지 도청 함께 움직이는 분야고요. 저희가 그 제도가 더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이행 점검의 출처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원장님이 꼭 전달해 주셨으면 하시는 말씀인데요. 농가논에는 이제는 뭐 맨날 단속만 있고 지도 점검만 있고 이런데 이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이는 기관이다. 항상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혼자 움직이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꼭 전달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군 건의 및 담당 부서별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 제출해 주신 건의 과세를 시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도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부터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시 농업정책과장 이상구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김준영 국장교육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건의드릴 과제는 연길만 항을 중심으로 하는 농특산물 수출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우리 시의 농특산물 수출은 2018년 34억 원에서 23년 81억 원으로 약 240% 성장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품목 또한 2개에서 18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수출 국가는 상계국에서 18개국으로 6배 증가하는데 발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 기본부산 수입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TK 신공항과 포항 영리만 항을 연계한 수출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도내 유일한 컨테이너 항인 영리만 항 인근에 200억 원 규모의 수출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우리 인근 시군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군도 통과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항시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5억 달러 이상 1조 2,200억 원 정도 수납을 할 수 있고 고맙습니다. 포항시에 건의한 포항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 추진 이게 지금 농식품부에 몇 번 다녀오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저희들도 농식품부하고 여러 차례 만나보고 또 유선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단지 영일만항이 있다고 해서 입지가 좋다고 해서 농산물 수출물센터를 건립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농식품 방향이 일단 이런 것입니다. 배라든지 포도라든지 산지 생산이 집중되는 지역에 수출물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또 하나 좀 복병이 생겼습니다. 2024년에 원래 공모를 할 줄 알았는데 한 2년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농림부 용역이 어떻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농림부가 품목별로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닥을 잡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설득도 시킬 수 있는 시간도 얻을 수 있고 검토는 같이 해봅시다. 일단 같이 검토를 하고요. 일단 입지는 약간 우순위로 가는 것 같아요. 품목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같이 검토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농업정책과 건의과제 쌀 적정 생산 관련 재료 재배 면적 감축 목표를 설정에 대하여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재배 면적 조정 계획 정부 합동 평가 시 지자체 예산 투입금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난 3년간 달성도 볼수록 다음에 달성 목표 삽입 높게 설정되는 관계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연속
제도 면적을 감축하여 2023년 256헥타를 포함해서 총 1,588헥타를 감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도가 낮은 시군에 비해 계속해서 목표 달성감이 높게 설정되어 매우 어려운 일거입니다. 지난해 목표와 달성률 감안해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한경 과장입니다. 올해부터 전국합동 목표 평가 목표 실천 기준을 최근 3년간 매질 목표 면적 대비 재배 면적 달성률에서 올해부터는 직전 500년 중 실적 기준 시절 최저와 최고를 제외한 3년 상계년 달성률로 설정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본 산출 결과를 보니까 경주시보다도 목표시가 많은 곳이 하나, 지금 제가 보니까 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도 작년에 보니까 98.3년 최종 목표치인데 딴 데는 100이 되는 곳이 6곳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한 합동평가 실적 산정 시 시군 노력도 평가들은 22년까지는 시군 자체 타작물 지원 참여 재배 면적에서 작년부터는 시군 자체 사업과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한 모든 타작물 재배 면적을 실적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 그런 경우에 보니까 이게 목표 최종 달성 여부를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오히려 성주나 칠곡 울진에서 보니까 최종 달성 목표를 안 했더라고 보니까 이게 올해부터는 합동평가에 어떤 상계년지 그게 아니고 최고 최저 빠진다는 그 내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천시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우리 김천시는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발녀의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에게는 동물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을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거의 다 한 40% 남짓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한 20년이 됐지만 정책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단속이라든지 궤도에 한계점이 있어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제 동물 등록을 하려면 동물병원에서 이제 내장의 마이크로칩이나 이런 거를 심게 됩니다. 심게 되는데 거의 다 이제 애완견 같은 경우는 펫샵에서 이제 분양을 받고 하다 보니까 펫샵에서부터 이제 근본적으로 마이크로칩이 들어가야만이 소유자하고 판매자, 사가는 사람하고 일치이 되면은 지금 1,500만원 시대의 그 발령이 있는데 유기동물을 갈수록 늘어나고 또 지자체마다의 사회적 요인과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국면으로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기동물을 발생됐을 때 부정하고 포획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받지 않나 생각이 돼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수의사만의 마이크로칩을 내장형을 심는 것보다는 펫샵에서 판매자가 같이 심어서 매칭을 해서 버려지는 게도 최소화하고 또 이에 따라서 행정사항을 강화해서 법적인 제도도 상향을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펫샵에서도 치고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시에 건의해 주신 사항을 보면 제가 좀 전에 발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풀면 좋겠어요. 아무나 가지 않고 이렇게 칩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현행 법에 보면 수의사법도 걸리고 그다음에 동물보호법 그러니까 법이 아직 미비한 거죠. 이제 겨우 반려동물 산업이 행정보다 이렇게 현실이 현장이 더 빨리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 농림부에 저도 회의가 오려면 이 상황이 항상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은 해결이 안 되지만
차츰차츰 해결되고 저희 도에서도 이제 보신 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에 대한 부분을 왜 그러냐면 비용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정 부분 비용을 좀 지원해서 등록을 하는데 현재는 그 수의사가 이제 시술을 하도록 이렇게 현행법이 준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뀌기 전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정 부분에서 좀 우리가 지원을 해서 등록률을 좀 향상하려고 하고요. 아마 제도 개선 부분은 계속 이 부분이 저희도 워낙 김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조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제 뭐 시술이 진료 행위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수의사 외 그다음에 우리 반려동물 단체 이런 데서 이제 상당한 서로 논의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도에서 노력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 농정과의 정종호입니다. 저희들은 그 중소형농기하고 이제 일반 농기계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좀 넓게 겉에서 건의드립니다. 저희들 우리 중소형농기계가 작년까지는 우리 이제 최고 1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원래부터는 개정되어서 최고 3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상은 최고 1천만 원의 것인데 그 구간이 이제 4개 구간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500만 원, 2만, 500에서 1000, 1000, 2000, 2000, 3000 그 4개 구간에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구간이 그것은 최고액과 점유율 50%인데 그 구간만큼은 전액으로 25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 있어서 하 농기계하고 이제 구입했을 때는 조금 불합리함이 있어서 그 구간 자체도 250만 원이 한계가 아닌 50%로 이제 해줬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이제 100만 원을 지원하다가 올해 갑자기 이제 1000만 원까지 이제 지원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서 지금 우리 읍면이라든지 시에서는 그 이제 뭐 좋은 민원이겠죠. 이제 많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안동시를 예를 들면 작년에 100만 원 기준 때는 한 1,400, 500대 정도가 기종이 공급되었었는데 원래 갑작스레 인상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작년에 반도 그 공급을 못하는 실정이고 또 요거도 더 세지기 때문에 도에 이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늘렸습니다만 이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도에서 주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중소형농기계가 이제 지원이 이제 1000만 원까지 되다 보니까 중소형 기종 외에 특히 뭐 가수 관련 SS기라든지 그런 기종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자연적인 많다가 지금 오히려 지금 행평성을 좀 잃은 정도겠죠. 그리고 500만 원 지원되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중소형 농기계가 좀 오해와 와전이 되어서 SS기도 100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실제 그렇지 않는데 현장에서는 또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수 기종도 최고액을 1000만 원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지금 SS기라든지 리프트가 예산서에 보면 기준 가격이 2천만 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SS기가 지금 4천만 원 정도, 리프트는 1,800에서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25%, 50%를 기준 가격을 현실에 해서 50%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은 최고액을 1000만 원을 해주셨으면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행노 과장입니다. 안동시하고 영천시하고 어선군에서 이렇게 제출한 건의 내용이 비슷해가지고 같이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국장님께서 이 사항을 미리 인지하시고 저희들한테 이거 검토를 얘기를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지원 단가는 올해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SS기 등 유사 지원 기준에 대해서 지원 단가를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쪽에 10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으로 안 가게끔 저희들이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율 보조와 품목 제한은 25년도 지침을 구간별 보조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이 국장님께서 늘 이번에 말씀을 또 하시던데 시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제안권을 가지고
비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액 보조는 없애고 농기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은 보조 50%, 1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미만은 45%, 2천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미만은 40% 보조 지원 같은 합리적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건데 저희들이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량 가수 등 농업기계 보조 사업의 분리 추진은 지원 대상과 지원 단가 등 분야별 현장 소유에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가 목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각 사업별 보조율을 통일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또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작년 중소형 농업기계 사업 시군별 정산 결과를 보니까 어선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100% 집행한 시군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주시는 도비 집행 잔액이 5,200만 원이고 첨송과 예천은 4,500만 원, 금방 예산을 정하게 해달라고 하는 안동도 1,8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전체 다 하면 예산이 한 4억 3천이 됩니다. 이 사업은 모든 시군에서 수요가 많아서 국장님을 비롯하고 저기 가에서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예산을 힘들게 딸기에 올해는 시군에서 사업비를 전액 집행을 하시거나 포함 변조처럼 이어갈 수 있으면 이어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걸 정부에 당부드리고 하반기에 또한 저희들 시군비 집행 사항을 한 번 더 조사하였고 사업비가 남은 시군에서는 시군의 예산 부족한 시군에 정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주시 농업정책과장 김덕철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농촌유학 지원 사업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줄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 학교 체험을 통한 노동교류 확대 및 농촌 지역 교육 공동체 형성 등 농촌 활력 제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촌 유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 교육 운영비, 컨설팅비, 시설 재고수 비용 등입니다. 영주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개소를 국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건의하게 된 계기는 2024년 농촌 유학 국비 지원 사업이 금년도부터 중단되어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유학지원사업은 현재 우리 도내에서 3개소에 36명의 학생이 현재 도내에 기거하면서 생활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조사,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시설교수 등을 지원하여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지난해에 2억 3,800만 원으로 국비가 50%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도부터 국비 전액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아시다시피 비농 기촌 유치 지원 사업이라든지 농촌 체험 휴학 마을의 사업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유사한 인건비 선경비는 농식품부에서 전액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개 시군에 해당되는 농촌 유학 지원 사업은 예산에 재정상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저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방 소멸이라든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필요하다고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주시 건의드리겠습니다. 대형 육묘장 수량 확대 등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형하고 마을 소형 합쳐서 육묘장이 400cm에 옮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형 및 마을형 육묘장에서 노랗게 목판을 공급하고 있고 소형 육묘장은 자가 사용에 필요한 목판을 생산하거나 최근에 거름화로 인해서 생산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상주시는 그 농협에서 2개소를 그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협이 아무래도 또 서비스가 좋고 이러니까 농가들이 많이 농협에서 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형 육묘장 같은 경우는 그 육묘 목적도 있지만 그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농가들이 이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소형 육묘장 같은 경우 17개 중에 상주시가 3개를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들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60농가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게 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좀 수량을 많이 확대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을 솔직히 그 3개 정도 줄 것 같으면 안 주는 게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편한 게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지역 농협 위주로 그 육묘장을 좀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지원에는 주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의 농업과장입니다. 저희들과가 소관이 많은 건데 상주에서 말씀하시는 대형대 육묘장 지역 확대에 대한 것은 사실 지역 농협에서 사업 대상자로 들어오는 건 열려 있습니다. 대신에 우선순위가 법인 농업인 농협이 지역 농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는 모양인데 아마 이거는 시군에서 배재료 면적 추이라든지 이 관내에 육묘장 운영해랑 지역 내 육묘 공급 능력을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해가지고 지역 농협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소형 육묘장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데 소형 육묘장은 육묘장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지난해 사업을 저희들 중단을 했습니다. 했다가 또 쌀 생산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재개 요구가 있어가지고 24년도 올해부터 17개소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 육묘장 활용도 등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한 번 더 해봐가지고 지원 지속 여부를 한 번 더